상상해보세요. 한 시대를 관통한 노래가 거리를 가득 채우는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림자 속에 서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 멜로디를 들으면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죠? 그런데 그 가수의 이름, 유미를 떠올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미스트로사 무대에 오른 그녀를 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왜 지금? 왜 이 무대에서?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수의 오랜 고독과 인내, 그리고 재도전의 서사로 이어지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봅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유미의 여정을요. 유미의 노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자란 소녀는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무척 좋아했다.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도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녀의 회상처럼 노래는 숨쉬기처럼 당연한 일이었죠. 초등학교 때 KBS 합창단에 들어가 활동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충주 MBC 남한 강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었어요. 충주 MBC 국장님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서울로 보내줬죠. 변진섭 선배의 회사에서 6개월간 훈련받으며 프로의 세계를 맛봤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해서는 가수가 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왔고 그때부터 그녀의 눈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재능이 일찍 빛나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기대가 쌓일수록 실패의 무게가 커지니까요.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이미 고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 별명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숨어 있었어요. 세상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으니까. 데뷔는 그 압박의 정점이었어요. 1990년대 말 겨울의 약속과 가라로 세상에 나왔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젊은 이미지로 데뷔하기 위해 나이를 3살 속였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그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만큼 업계의 기준이 혹독했죠. 나이 때문에 데뷔가 늦어질까 봐라는 솔직한 고백처럼 그녀는 진실을 조금 포기해야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첫 번째 딜레마였어요. 재능은 있지만 세상이 원하는 완벽한 패키지가 아니었으니까.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기대만큼의 반향은 없었어요. 소속사를 옮기고 재데뷔를 준비하던 중 2002년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가 폭발했습니다. 정우성과 전지현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2% 부족할 때 광고 BGM으로 전국을 뒤덮었죠. 뮤직비디오에 정우성, 전지현 선배님들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라고 그녀가 회상하듯 이 곡은 한 세대의 추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송 활동이 적었던 탓에 사람들은 노래를 알았지만 가수를 몰랐어요. 얼굴 없는 가수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성공이 그녀를 더 깊은 골짜기로 밀어넣었죠. 왜냐하면 그 히트가 그녀의 모든 것을 정의하지 못했으니까.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데뷔곡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고 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컸습니다. 그 후의 경력은 불안정의 연속이었어요. 2005년 추억은 시간이 지운다로 활동했지만 이전만큼의 파급은 없었고 앨범이 나와도 비교당하며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긴 공백기가 찾아왔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아직 기억되고 있을까 의심했다고 고백했어요. 특히 싱어게인에서 앨범을 못 낸 지 만 3년이 지났다. 곡을 받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털어놓았듯이 나이 든 가수로서의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언젠가부터 곡 받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다. 이 말 속에는 업계의 냉혹함이 녹아있어요. 한번 정상에 올랐던 사람에게 무명은 더 아픈 상처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포기하고 무대 뒤로 물러났어요.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김아중의 노래 선생이 되고 OST별로 다시 한번 가창력을 증명했습니다. 김정은 등 배우들의 보컬 지도도 맡았죠. 드라마 OST, 피처링, 후반 작업.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뿌리를 지켰어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겠다던 그녀의 말처럼 이 시기는 가장 단단한 인내의 기간이었죠. 힘든 시기를 겪는 모두에게 대중가수는 시대를 노래하는 가수다라고 말하며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공백기 동안 그녀는 행복해졌어요 라고 고백했지만 그 행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다 운명이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2010년대 후반 재조명 프로그램들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부르의 명곡 엄정화 편으로 시작해 슈가맨, 불타는 청춘. 싱어게인 텁든 복면가왕 153에서 155대 가왕까지 가창력 끝판왕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2019년 창현거리 노래방 출연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고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 You and Me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 재조명도 순간적이었죠. 득템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인 귀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래는 아는데 가수는 모르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어요. 공중파 출연이 늘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 영구히 자리 잡지 못한 채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제 매력은 뭘 하든 진심인 거죠. 노래방 반주에도 부르의 명곡 출연한 것처럼 노래해요 라고 말했듯이 그녀의 진심은 변함없었지만 세상의 반응은 변덕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소속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콘서트와 투어를 기획했어요. 관현악단과 협연, 전국 공연, 그리고 카페 겸 스튜디오 목마르다를 열어 팬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라이브에 강한 가수라는 이미지를 쌓아갔죠. 2023년 MBN 아바타싱어 출연처럼 메타버스나 새로운 형식에도 도전하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주려 했어요. 최근에는 아이유 시대를 노래해 가수로서 현타 오기도라고 털어놓으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발라드 곡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그동안은 블랙 헤어로 늘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저는 재밌는 사람이고 재밌는 일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그녀는 더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했어요. 이 과정은 그녀의 노력 그 자체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불을 켜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무대였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미스트로사 이 무대는 그녀에게 시도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장르를 넘나들며 그녀는 모든 경험을 쏟아냈어요. 2000년대 발라드, 지금은 트롯. 시대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은 가수 유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올라선 무대에서 그녀는 별일을 불렀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울부짖듯 쏟아내고 마지막 고음을 마이크 없이 마무리했죠. 주영훈 마스터는 우리의 정서인 한과 울분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맛을 살릴 수 없는 위험한 곡이라며 이 곡을 데뷔 초에 불렀다면 이 맛이 안 났을 거다. 그동안 살아오며 경험해온 장면이 담겨 노래화되어 울분과 한을 쏟아낸 것 같다. 그게 우리 가슴을 울렸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모니카는 유미님이 고통받는 산신 같았다. 사람 같지 않았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다라고 감탄했어요. 올라트 받은 그 무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삶의 상처와 인내가 녹아든 결과죠. 그녀가 살아온 만큼 노래할 수 있게 된 건 그 오랜 고독 덕분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명웅이 그녀의 곡 애 낳고 30년을 부른 걸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왜 우리는 유미에게 기대할까요? 그녀는 기술, 경험, 감정을 모두 가졌습니다. 부족한 건 단 하나, 그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게 해줄 무대였어요. 미스트로사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이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유미라는 이름을 새롭게 새길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무대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낸 그녀처럼 우리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당신의 가슴을 울릴 테니까.